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때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해부됐다면서 언제 출석하라고 하는데, 언제 참석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미리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 그리고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를 통보받았다면 우선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이 나눠지겠죠. 그럼 우선 피해 관련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가령 이제 정신과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하지 못한 정신과 진료 내역, 심리상담센터 방문 내역 이런 것들 제출하고, 아니면은 그 전에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의 진술서,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왜냐면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우선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판단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그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 점수를 매겨가지고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피해 관련 학생이 주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요거 주장해야 되고, 두 번째로 주장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가해 관련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 중한 조치를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당시 상황, 이로 인해서 피해받은 내용 등에 대해서 출석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그 피해 관련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폭이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데, 참석해서 진술하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해 관련 학생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억울한 경우, 그 다음에 학교폭력을 실제 저지른 경우, 이렇게 나눠지면, 억울한 경우에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그 다음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으면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 자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과편지,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이런 거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3호 이하의 조치. 3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을 3호로 잡는 게 뭐냐면,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기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3호 이하, 최근에는 3호 이하 조치를 받으면 그냥 나름 경미한 조치라고 하고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자료, 진술 등 준비하지 않은 채 참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리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은, 그러니까 학폭위에 참석해가지고 하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그 사안을 판단하는데 크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해부가 돼서
참석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하면 뭐 피해 관련 학생이든 가해 관련 학생이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폭 전문 변호사님은 저를 포함해서 전국에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